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16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에 따른 여파로 어제 미국 증시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등의 투자 시장이 월요일인 만큼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우선은 보입니다. 미국 증시도 회복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암호화폐 시장 역시 일부 회복을 했는데요. 시장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당분간 또 횡보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소식은 바로 서클의 기업 매각 가능성 관련 소식입니다. 사실 서클은 올 4월만 해도 IPO 기업 공개를 진행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IPO 프로세스가 연기가 되었는데요. 즉 연기가 된 것이지 완전히 중단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서클이 IPO를 왜 진행하려고 했는지 알면 서클이 또 왜 기업 매각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추정이 가능하실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보통 IPO를 진행하는 이유는 기업이 자본을 조달을 해서 즉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연구 개발에 투자하거나 부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서클이 IPO를 진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현금 유동성 자산이 그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성장을 이루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렇게 역으로도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4월에 나왔던 기사에 의하면 서클의 순이익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온 만큼 서클의 기업 가치 목표 50억 달러지만 높은 유통 비용으로 총 수익 구조가 영향을 받는 등 우려사항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즉 유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르기 전에 또 다른 옵션으로 좋은 가격으로 아예 기업을 매각하는 방법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록 현재는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지만 두 번째로 서클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클이 유럽에서의 사업 역시 좋은 위치에 점하게 된 이상 지금 서클의 가치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즉 지금이 또 매각하기 위한 좋은 타이밍인 이유가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회사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시장은 더 경쟁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이 속에서 서클이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담해야만 하는 지출이 더 늘어날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코인베이스와 리플과 서클이 기업 매각을 위해 비공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리플의 인수 가격에 대해서 서클이 한 차례 거절을 표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수 가격을 가지고 리플과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가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서클의 설립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했었고 또 코인베이스 내에서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이 주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의 편의성 면에서는 코인베이스가 훨씬 독보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반면에 리플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리플은 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코인베이스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사업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리플이 이미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인수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기업을 매각하는 입장, 그러니까 매각을 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고 매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만약에 리플이 코인베이스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리플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리플이 현재 그 정도의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리플이 고비용으로라도 서클을 인수하려고 한다면 리플이 가지고 있는 XRP를 담보로 해서 인수를 시도하려는 방법도 택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토록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중요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과 SEC 소송이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가 합의한 대로 판결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는 미국 SEC가 얼마나 적극적인 접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도 무방합니다. 존 디튼 변호사도 이야기했듯이 미국 SEC가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리플에 대한 판결문을 수정하는 것이 결코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능한 빠르고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결국 전적으로 미국 SEC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장을 견임하고 있는 헬트 피어스 위원이 최근 열린 SEC 스픽스 행사에서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며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SEC 기존 접근이 효과적이지 못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미국을 떠났다라고 SEC 과오를 인정을 했고요. 미국 SEC 위원장 폴 애킨스 역시 과거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고 현지 도피식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으로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제 당국은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만큼 SEC 위원장 역시도 과거의 SEC의 과오를 인정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리플과의 소송 해결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리플 CME XRP 선물 계약이 출시됨과 함께 리플이 지난 3월 두바이 금융서비스 규제청으로부터 완전한 서비스 허가를 받은 것을 기반으로 아랍에미리트 최초의 디지털 은행과 핀테크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리플의 결제 솔루션을 사용해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리플의 선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흥미로운 소식은 반 비트코인의 대표자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고객들이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한 점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반 비트코인이었냐면 비트코인은 반려돌멩이, 비트코인은 거품이 잔뜩 낀 사기, 내가 정부 고위직이었다면 암호화폐를 금지시켰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역시 사업자들은 이득이 나는 곳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JP모건 CEO가 아무리 고상하게 이유를 얘기했을지라도 저는 그냥 그가 비트코인에 항복했다라는 말로 들리고요. 더 나아가 보관 서비스는 또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 역시 곧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